호남에서 반토막 난 이재명 지지율 뭐 이런 제목인데 문제는 뭐냐면 반토막이 문제가 아니에요. 반토막이 문제가 아니라 자, 호남. 자, 그야말로 뭐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막대기를 꽂아놔도 대구에서는 국민의힘이 되고 민주당에서는 뭐 대구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된다. 사실 이런 얘기들이 도는 이유는 그만큼 유권자들이 어떤 짓을 해도 그 당에 대해서는 절대적 지지를 보낸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 저희 이제 여론조사 전문 기자 홍영림 기자가 쓴 내용인데 자 일단 민주당 지지는 37%. 나는 민주당 지지하지 않아. 관심 없어. 아예 나는 지지하는 당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38%가 된 겁니다. 그 얘기 뭐냐?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게 38%가 됐다는 건 정말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또 조사를 한 내용을 가만가만 뜯어보니까 20대에서는 심지어 지지율이 7%가 나왔다. 20대 광주 유권자가 이재명 지지율이 7%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의 민주당에 대해서는 완전한 그 지지의 철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신동훈 차장 들어왔습니다. 신동훈 차장 우리 풀샷을 반갑습니다. 아, 예, 좀 죄송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엄청 기다리셨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 뭔 봉지로? 이거 네. 약입니다. 약? 네, 약. 줘봐. 약입니다. 그냥. 줘봐. 약이 나중에 누가 가지러 오실 거예요. 아, 예. 어머. 우리 신동훈 차장이 저한테 약까지 가져왔네요. 황제 치명원이라고 써 있는데 누가 황제 갖고 치명원. 이거 뭔지 좀 이따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신동훈 차장 오늘 승진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얘기 안 하길래 갑자기. 외롭던 마음에 온기가 돕니다. 우리 신 차장이 들어오니까. 예.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회사에서 또 상을 받고 오느라 사령장 받고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민주당의 무당파가 이렇게 39%입니다. 민주당 지지율 38%, 무당파 지지율 39%. 무당파는 지지율이 아니죠, 사실은. 나는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그냥 나는 지금 좋아하는 정당 없어.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곧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주에서 민주당이 싫어졌다고 해서 그 표가 국민의힘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한수가 이상해진다 그럽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면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안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무당파가 너무너무 늘어서 실제로 이제 무당파가 민주당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막 짝짝짝 박수 엄청 보내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신동훈 차장이 승진한 배경 중에 하나가 저는 유튜버가 아닐까 혼자 짐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만의 짐작일까요? 여러분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예. 우리 또 이거 저 읽을 수가 없잖아요. 상사님 이거 좀 아이디 이거 이름 좀 바꿔주세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완전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결국 원인은 하나잖아요. 야, 우리 역사와 전통의 민주당이 어떻게 지금 대표의 개인 범죄 의혹을 감싸는데 동원이 되느냐. 난 그래서 싫어. 라는 그렇죠. 마음인 거죠. 그리고 네. 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극렬 지지자들 개딸들 이분들이 지금 지난번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난 다음에 맞습니다. 어떤 폭거를 저질렀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민주당 영구 제명안.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적을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영구 제명안을 내 가지고 그 동의서 몇만 명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호남에 호남에 기반한 민주당 정서로는 뭐라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맞아요. 정말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자, 지금 앞으로 사실 민주당 그럼 지지율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재명의 광주에서의 지지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지켜주면 나도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다. 그건 뭐냐면 먼저 선방탄, 그렇죠. 후발전 막 이런 거잖아요. 저 정말 그런 말 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뭐 쉽게 말하면 이건 굉장히 건방진 얘기예요. 유권자한테 니들이 나를 지키면 나도 너를 지켜줄게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면 내가 열심히 할게. 이런 얘기인데 먼저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1월 달이 그러니까 이게 최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대선 때 말인가 했는데 지난 1월 검찰 이제 출석을 한다 막 이러고 있을 때 호남을 찾아간 자리였어요. 그때 막 전국을 돌았지 않습니까? 강원도도 가고 호남도 가고 그때 잘 지켜주시면 저도 지켜드리도록 하겠다. 아, 이 말은 오히려 지지율 떨어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지율 반등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쉽지 않은 게 지금 오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소가 되잖아요. 네. 기소가 되는데 결국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올해도 걸렸습니다. 1년 6개월 만입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의 강백신 부장, 그다음에 수사 1부의 어미준 이 부장, 이 두 사람이 두 파트에서 공동으로 이제 기소를 하는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 방지법, 부패 방지법 위반, 그다음에 이제 저 특가법상에서 뇌물, 그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표로 딱 우리 PD들께서 딱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중 되어 있는 것들은 아직도 수사 중인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기소하는 것들이 대장동, 그리고 성남 FC, 그리고 그 위례신도시 수의계약 저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포동의안 그때 들어갔다고 부결됐던 거 3건 저 합쳐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기 반부패 수사 1부, 반부패 수사 3부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대장동, 그러니까 큰 덩어리가 대장동, 그리고 성남 FC,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 위례, 그리고 대북 송금. 거기다가 이제 법인카드 이제 초밥도 있고 변호사비 대납도 있고 하니까 벌써 7개네요. 맞아요. 너무 많죠. 근데 뭐 7개에서 끝날지 막아질지 또 뭐가 나오나요? 왜냐하면 백현동이라든가 지금 정자동 그 부분도 정자동도 있다. 새롭게 또 수사가 또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니멈 7개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맥시멈 7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 7개 중에서 이미 기소된 게 있고 기소된 거 외에 수사 중인 게 또 4개가 있고 또 기소된 거 빨고 이제 3개 묶어서 오늘 또 이제 재판 기소로 넘어갔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이재명 관련한 이 수사 상황은 어떤 건 재판에 들어가 있고 어떤 건 기소를 하고 어떤 건 수사 중이고 아주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여러 파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우 헷갈려 죽겠어. 그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인데 왜 이렇게 저 단 하나로 가기가 오래 걸리니 절차가 오래 있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런 과정을 좀 지난하게 걸쳐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깨알 같은 정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봤던 깨알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요 봉투와 관련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발렌티노 구두 박스에다가 가방에 큰 쇼핑백에 들으니까 요 발렌티노 구두 가방이 신발 가방에 1억이 들어가고 요걸 5개 착착 쌓아서 큰 쇼핑백에 넣어서 주었다 하는 5억 전달서를 전해드렸는데 어저께 또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은 1억 전달 과정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 기소는 이재명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고 그 말고 이미 시작된 지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이 열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김성태, 이화영 재판이 열리고 있고 그중에서 막 계속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팩트들이 나오는데 오늘 사실은 제가 원래 우리 박은재 대표한테 이 약을 사드리려고 그랬어요. 아 정말? 그래 요새 기력이 제가 없더라고요. 약봉투를 이렇게 사실은 뭐 다른 사람들인 게 아니라 이 약봉투를 들고 왔는데 이거 뭐야? 약이야? 예, 약이에요. 약이야? 약 맞아? 네. 열어볼까 소개? 이런 대화가 유동규 씨의
사무실에서 네. 오갔다고 네. 정민용 변호사가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황제 너무 메이커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저는 네. 어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 사실 이렇게 하얀백에 제가 어저께 급조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얗지만 실제로 전달된 건 까만색이라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네. 이제 코믹하게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본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네. 이 남욱 측으로부터 네. 지금 저 나오시는 분이 이제 정민용 변호사인데 네. 저 변호사가 아니라 저기 정민용 변호사가 저걸 들고 자기가 유동규 사무실에 가서 약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줬더니 이몽주한테 받아가지고 이몽주한테 받아서 이몽주가 그러니까 예. 정리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 승진해갖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몽주가 이몽주 자, 씨가 이모 어떻게 씨네요. 되냐면 돈을 요구를 합니다. 김용이. 그러니까 검찰이 보는 시각입니다. 김용이 돈을 요구를 하니까 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누가 만들었냐? 남욱이 영입한 이몽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모 씨라고 나왔죠. 예. 이모 씨라고 나왔지만 저희가 이름 말씀드렸는데 남욱이 영입한 이몽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이 장부 보는 내용은 남욱하고 정영학하고 남욱밖에 모른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그 중에 한 명이죠. 네, 이몽주입니다. 이몽주가 돈을 만듭니다. 1억을 만들어서 정민용한테 갖다 줍니다. 약 가져왔습니다. 약이에요 하고 줍니다. 자, 저렇게 이몽주가 정민용에게 주고 약을 줍니다. 제가 아까 전달한 정민용이 네. 이제 유동규 사무실을 갖고 가서 네. 약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들었던 농담을 그대로 이 사람이 네. 그냥 그대로 따갖고 형님 약 갖고 왔어요라고 해갖고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알면서 네, 네. 그러니까 약입니다. 약 가져왔습니다. 네, 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받은 유동규가 뭐냐고 얘기를 했냐면 형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용이 형 올 거야. 용이 형 올 거야. 용이 형 올 거야. 김용 외자지 않습니까? 이용 아니야 혹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요즘 MZ 세대는 이용은 모를 겁니다. 네. 김용, 그러니까 형 올 거야. 용이 네. 형 올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접 김용한테 주는 거는 받느냐? 못 받다. 네. 그런데 용이 형 올 거라고 했다. 네. 그리고 정말 그 후에 용이 형이 왔어요. 왔고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까지를 네. 다 설명을 합니다. 네. 파란색 상의, 파란색 옷을 입고 왔고 이따가 갔는데 봉투가 없어졌더라. 황제 요렇게 나오네요. 치명원은 없어졌더라. 예. 지금 하는 저희 거죠. 댓글에 네. 간접 광고 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간접 아니에요. 광고가 아니고요. 저희는 특정 제품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방송은 그런 협찬을 받지 않는 받고 싶은데 못 받습니다. 네, 협찬이 안 들어오는 방송입니다. 협찬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재판 과정이라는 게 참 지루하기도 하지만 이 역사라는 건 결국은 이 깨알 같은 사건과 깨알 같은 팩트로 네. 사실 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보니까 이게 네. 참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게 이래서 참 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기사 쓸 때와 다르게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이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네. 기억을 해야 되고 그 전에 그 팩터들하고 다 맞춰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나온 정황들이 그거하고 또 일치합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그 골프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예. 골프 리스트에서 4월 25일 하나, 예. 5월 31일 5개, 네. 6월 달에 하나, 8월 2일 날 1억 4,300 해갖고 리 리스트 괄호 열고 골프 괄호 닫고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발렌티노, 네, 네. 제가 잠깐 발렌티노 가방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다 이해하시죠? 저 옆에 있습니다. 아. 발렌티노 가방은 그 5개, 네. 5개를 넣어서 갈 때 썼던 거고 네. 이 이 약 가방은 4월 달에 1억, 6월 달에 1억이 있는데 4월 달에 사무실 걸로 그렇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억 4천만 원. 8억 4천이 되는 요 거죠. 돈이 어떻게 전달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달이 됐나 5억, 1억 뭐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네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됐다는 거를 검찰이 계속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네. 그러니까 계속 진술밖에 없다. 네. 재판 가면은 입증 못할 것이다. 네. 라고 해서 김용 전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사실 네.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진술을 했던 사람들이 재판에 나와서 네.
자기 진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당시 기억과 정황, 네.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네. 해서 이게 구체적이라는 것을 네. 판사 앞에서 보여주고 네. 재판장은 또 그걸 묻겠죠. 그렇죠. 일종의 그것이 거짓일 때는 네. 진실일 때 알 수밖에 없는 거를 물어가지고 그걸 그렇죠. 대답 못하면 거짓이다라고 맞습니다. 한다든지 네. 이런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입니다.